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 하겠습니다. 우리 책 132페이지죠. 투자자산. 역시 투자자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고맙습니다. 누르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132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산이죠. 보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해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줄 한번 쳐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투자자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 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후, 장기자가 들어가면 1년 이후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 증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우리 한번 보신 적 있죠? 이런 게 장기 투자 증권이다. 그런 거고. 장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투자 자산의 일종입니다. 돈을 빌려줘도 투자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특정 연금 계획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분법 적은 투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고 그냥 딱 보고 이거 보면 투자 자산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주 보셔서 감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 먹는 감 아니고요. 영어로 센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주 보시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처음에 유가증권 나옵니다. 유가증권은 채권, 주식입니다. 채권과 주식. 채권은 채무증권,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유가증권은 그냥 채권과 주식이다. 여기에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이런 게 있다. 지분법적인 투자주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 그 다음에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다라는 말과 같다. 오케이, 이러면 단기 매매증권, 이건 투자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그냥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 여기 써놓은 겁니다. 당좌자산이에요. 그 두 개가 투자자산이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 채권밖에 해당이 돼요.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 없어요. 채권이면 채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인데 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때는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나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그 중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도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인데 이것도 보통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하면 투자자산, 매도 가능 증권 하면 투자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결산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할 예정이면 이럴 때 이제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이겠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이 표 개념상으로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부대 비용을 합한 거다. 대원칙이죠. 합한 거다. 그런데 하나 예외 단 하나.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기록한다. 그래서 봅니다.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현금 매입. 그렇다면 1,000원 100주 하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매입하는데 수수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A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혈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1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 더하기 6,000원, 6,000원을 더해서 10만 6천원이 돼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서 단기 매매 증권 원가는 10만 원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오로지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배당금 및 이자 수치 너무 쉽죠? 배당금으로 만원 받았으면 현금 받고 배당금 수익이고, 이자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고,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기말결산 시, 기말결산 때는 평가합니다. 평가 시 별 2개나 되네요. 기말평가 시 여러 개 쭉 말로 써 있는데, 말로 써 있는 걸
또 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아졌을 때, 그러면 평가이익이죠. 높아질 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그렇죠. 높아졌으니까. 낮아진 경우에는 평가손실입니다. 평가손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죽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노계액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노계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자본의 어느 하나라는 겁니다. 자본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의 수익 비용이 아니다. 자본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라는 거죠.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론도 좀 중요한 편인데 이거는 그냥 일단 봐두고 그냥 넘어가고 그 회계처리부터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한 것부터 보고 이걸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뭐 회계처리 하는 건데요. 다음을 회계처리 하시오 되어 있고, 예천X 1년 1월 31일 매도가능증권을 10만원에 매입하면서 수수료 2만원을 현금 지급하다. 아, 그럼 이런 내용 이렇게 공개하면 되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인데 10만원하고 수수료 2만원을 합해야 되겠죠. 12만원입니다. 현금 지급했다니까 대변에 현금 12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죠. 합하면 되는 거니까. 기말에 공정가액이 14만원이 됐어요. 12만원이 1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만원 증가했죠. 평가이익 2만원입니다. 그래서 X1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 2만원을 증가시킵니다. 2만원 증가시켜서 합하면 14만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줄여서 매가증 평가이익 2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다. 자본의 기타 포괄로 간다는 거죠. 다음에 2000X2년 12월 31일입니다. X2년 12월 31일. 기말 공정가액이 11만원, 3만원 떨어졌습니다. 3만원 떨어졌으니까 매도가능증권은 금액을 3만원 줄입니다. 자산을 감소시키려면 대변이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3만원이 대변에 감소하고, 이거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났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평가 이익이 2만원이 있네. 이거부터 없애라.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2만원을 차변에 써서 없애줘요. 매가증 평가 이익을 적어줍니다. 매가증 평가 이익 얼마? 2만원. 2만원 적어주고 나머지 만원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써야 되는 겁니다. 매가증 평가 손실. 매가증 평가 손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면 이거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2000X3년 12월 31일입니다. 보니까 11만원이었는데 13만원, 2만원 증가했어요. 아, 그러면 2만원의 평가 이익이구나. 2만원 올랐으니까 매도가능증권을 2만원 증가시켜준다. 차변에 쓰면 증가시켜주는 거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가능증권 2만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인데 역시 이것도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다면 평가 이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매가증 평가 손실부터 만원 없애주고 나머지 만원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매가증 평가 이익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쓰는데 살펴봤다가 앞에 나온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있다면 그거부터 없애주는 겁니다. 상대방 계정가부터 없애주는 거고, 이익이 났다면 손실이 있었나 살펴보고, 손실이 났다면 이익이 있었나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앞에 뭐 반대되는 계정가목이 있었는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그렇게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133페이지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세 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넘어갔죠. 문제부터 풀어보고자 했죠.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할 때 과거에 인식한 평가손실이 있다면 이 금액을 먼저 차감한다는 거죠. 그렇게 회계 처리했죠. 반대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할 때는 과거에 인식한 평가이익이 있다면 이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에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방 우리가 여기서 풀었던 이 과정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봤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똥간의 4번 처분시입니다.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죠.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입니다. 이걸 비교해가지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는데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자본 항목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을 제거하면서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1월 31일 매도가능증권을 30만원에 매입하면서 수수료 2,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매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매가증 30만 2천원 30만 2천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2천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그럴 때 12월 31일 날 X1년 12월 31일 날 평가합니다. 기말평가 기말공정가액이 40만원 증가했네요. 높아졌습니다. 30만 2천원짜리가 40만원이 됐어요. 30만 2천원짜리가 40만원이 됐어요. 그 차액이 30만 2천원 빼기 40만원 하면 9만 8천원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매가증, 매도가능증권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차변에 매가증 9만 8천원 증가. 대변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가증 평가이익 9만 8천원 이렇게 평가해 주고요. 이 평가이익은 자본항목이라고 그랬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항목. 1월 31일 날 X이년 1월 31일 날 이 매도가능증권을 모두 35만원에 현금 받고 매각해요. 그럼 현금이 차변에 들어오죠. 차변에 현금 35만원이 들어오고 전액 다 팔았으니까 대변으로 매가증이 나갑니다. 매가증 대변으로 나가는데 얼마가 나갈까요? 4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40만원짜리 나가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게 이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것도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줘야 돼요. 대면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차변에 써야 된다. 차변에 매가증 평가이익을 없애주는 거죠. 평가이익 98,000원 없애줍니다. 98,000원. 그러면 차변 합계가 보니까 44만 8천원이네요. 대변 합계는 40만. 그러면 4만 8천원 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4만 8천원.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분개를 하라면 이렇게 분개하고 매도가능증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만 구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쉽습니다. 취득원가를 빼버리면 돼요. 35만원에 샀죠. 35만원에 팔았죠. 35만원에 받고 매각했다. 35만원에 팔았으니까 취득원가 얼마인가요? 30만 2천원 빼면 됩니다. 30만 2천원 빼주면 4만 8천원이 나와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그냥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구해라.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것만 찾아가지고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쉽게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나와요. 단기매매증권에만 그렇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만
죄송합니다. 단기 증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에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이러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만 이렇습니다. 그냥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샀는지 비교만 하면 저번 이익 저번 손실만 나온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134페이지 아래쪽에 쭉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연습 문제, 회계 처리하는 연습 문제 보시면 다음 날짜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2000X1년 1월 10일 A사 주식 200주를 10만원에 매입하면서 부대 비용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0일 매도 가능 증권 매가증, 차변의 매가증 10만원 하고 1000원 합해서 10만 1000원 대변의 현금 10만 10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고요. 2월 10일 날 X1년 1월 10일이었고 X1년 2월 10일 날 배당금 10만원을 현금 수령했어요.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10만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 10만원 12월 31일입니다. X1년 말이죠. 보니까 공정 가치가 12만원이 됐어요. 10만 1000원이었는데 12만원이 됐구나. 그러면 얼마 증가했나요? 19,000원 증가했죠. 19,000원 평가이익이라는 겁니다. 평가이익 19,000원. 그래서 차변에 매가증 19,000원 대변에는 매가증 평가이익 19,000원 이렇게 되죠. 다음에 1월 4일 2000X2년 1월 4일 보면 A사 주식 100주를 현금 7만원에 돈 받고 팔았어요. 100주 절반입니다. 절반 받고 팔았으니까 현금 차변에 현금 7만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겠죠. 매가증이 나가는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봅니다. 매가증 처음에 10만 1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가증이 19,000 증가해가지고 작년 기말 평가액인 12만원이에요. 12만원 중에 절반이 나갔어요. 200주 사서 100주 파는 거 절반 나누기 2하면 6만원이 대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가증 6만원입니다. 나가는 매가증이 6만원. 그리고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팔 때는 앞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지 수익이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없애줘야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네요. 평가 이익 19,000원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을 없애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절반입니다. 절반이라면 19,000원의 절반. 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9,000원의 절반은 19,000원 나누기 2 하면 19,000원 나누기 2 하면 9,500원 9,500원이 차변에 와서 절반만큼 없어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뭐 저번 이익이든 저번 손실이 되겠죠. 차변합계가 79,500원 대변합계가 6만원이니까 19,500원만큼 저번 이익이 생깁니다. 매도 가능 증권 저번 이익 19,500원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어쨌든 19,500원 19,500원 이렇게 저분 이익이 생기죠. 2000X2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보유 중인 A사 주식 공정가치는 5만원이다. 가만히 보니까 전기 말에 12만원으로 평가했어요. 절반 6만원이 나갔으니까 팔았으니까 지금 6만원만 남아있는데 이게 5만원이 된 거예요. 많은 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킵니다. 많은 만큼. 대변의 매가증. 매도 가능 증권 만원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원이 평가 손실인데 평가 이익이 남아있어요.
19,000원 나누기 해가지고 9,500원을 감소시켰는데 나머지 9,500원 또 남아있는 거죠. 절반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습니다. 평가이익이 9,500원 남아있으니까 그거부터 없애주는 겁니다. 차변에 매가증 평가이익 남아있던 9,500원 남아있고 전체 만원이니까 나머지 500원이 모자라네요. 이것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해주는 거죠. 매가증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죠. 괜찮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X3년 1월 10일 보유 중인 A사 주식을 모두 현금 4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2000X 1년 3년 1월 10일 4만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4만원. 대변에는 매가증이 나가겠죠. 매가증, 매도가능증권 5만원, 공략가치 5만원이었으니까 5만원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5만원 대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뭐가 남아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본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매가증 평가이익 19,000원이 9,500원 반씩 이렇게 반씩 없어졌어요. 평가이익은 없어졌고 평가 손실이 500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매가증 평가 손실 500원을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그럼 대변 합계가 55,500원이 되네요. 차변은 4만원이니까 1,500원 1,500원이 처분 손실이 됩니다. 매가증 처분 손실 차변에 오니까 차변에 써야 되니까 손실 일종의 비용으로 쓰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 전체 로직을 다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 알면 너무 좋겠는데 처음 보실 때 이걸 다 알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푸는 거 보셨고 그리고 우리 책 135페이지 책을 쭉 보시면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계산 과정도 눈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이건 충분하십니다. 손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처음 보실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